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만 1년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박형수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당선 직후에 지난해 네. 한번 모셨고요. 이제 또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이슈 토크를 찾아주셨는데요. 근황 좀 전해주실까요? 당선 직후에 방송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딱 1년이 됐네요. 예. 주로 이제 국회에서 활동을 하면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처음 시작부터가 워낙에 이제 176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하는 작은 지금 야당의 형태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공수처법이나 임대차 3법 등을 우리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저희들이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싸워야 될 부분은 싸우고 또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은 또 협상을 하고 이렇게 1년을 쭉 지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도 국민들께서 저희들의 활동을 조금 좋게 봐준 덕분에 또는 저희들이 싸우면서 짓밟히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여당이 좀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셔서 그런지 지난번 4.7 보궐선거에서 저희들이 압승을 할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좀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네, 좌절하는 순간들 속에서도 보람 있는 일을 꾸준히 해 오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4.7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서 드러난 민심 어떻게 보시나요? 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겼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아마 여론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약 7% 정도만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LH 부동산 투기 또 그 과정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상조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이 임대료 인상 과정에서 보여준 그 내로남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정책의 실패가 이 선거를 갈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이 선거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 30대와 중도층의 표심은 저는 이번 선거에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 또는 세대별 그런 투표 성향에 따라서 투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우리 그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희망적인 신호인 동시에 굉장히 엄중한 경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선 최근 활동부터 지역 현안까지 두루두루 살펴볼 텐데요.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는 모습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성과도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지난해 7월이죠. 철도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이 철도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영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이내에 이제 가능할까요? 예,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의 편의성입니다. 그쵸. 특히 이제 수도권과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남역, 서울의 강남권과 경북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이 철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작년 7월에 영주 시민회관에서 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이 이제 횡단하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부분인데요. 판넬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준비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수도권과 연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빨간 선이 지금 기존의 중앙선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주 안동과 영주에서 지금 청량리까지, 지금 영주에서 청량리까지는 약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량리역이 서울의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남을 가려면 다시 1시간 가량을 더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걸리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기 원주에서부터 여주,
광주, 수서까지 가는 이 노선을 개발을 하면은 영주 안동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영주에서 수서까지가 58분 걸립니다. 예, 예. 요 노선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지난번에 열었던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청량리역 안으로 들어가기가 서울역까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서울의 그 지하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청량리역이 아닌 서울역까지 가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우리 이제 안동의 그 김영동 의원과 제가 함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지금 7회를 지금 청량리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4회 정도는 서울역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4회 정도는 서울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도권과 연결성은 이제 영주에서부터 청량리를 거쳐 서울역까지 가게 되고 또 원주에서부터 수서까지 가는 이게 완성이 되면 58분 걸리고 이게 지금 2027년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원주에서부터 여주까지가 단선 철도로 되어 있던 부분을 복선 철도화해서 연결을 하면은 이제 58분 걸립니다. 예. 2027년 완공 예정인데 그걸 더 당기거나 최소한 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미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니까 이해가 정말 쏙쏙 가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총 2시간 한 3, 40분 정도 걸릴 서울에서 영주까지의 거리가 50분대로 그렇습니다. 예. 획기적으로 가까워지겠네요. 빨리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예. 중부권 지금 동서횡단철도는 여기 충남의 서산부터 서산, 천안, 청주를 거쳐서 문경, 점촌, 영주, 봉화, 울진까지 연결되는 그 동서횡단철도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철도는 경부선부터 시작해서 종축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서울로 연결되는. 예. 그래서 이게 횡축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또는 철도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철도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향후에 이제 이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는 이 철도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지금 이 서울로 해서 여기로 가는 건 중국의 내륙 횡단철도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쪽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가려면 이 철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필수적이네요. 마찬가지로 예. 동쪽에서 이 중국 내륙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상품이든 물리든 사람이든 이렇게 거쳐서 가야 거쳐야 됩니다. 하네요. 예. 그래서 이 철도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 현재 지금 제4차 이제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점선으로 장내 노선, 장내 계획 노선으로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장내 계획 노선으로 들어간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걸 신규 사업으로 넣자라고 주장을 해서 이 서명운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 서명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점선이 아닌 실선에 신규 사업으로 넣어서 이 철도를 빨리 완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철도가 이 계획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또 2가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해서 이 철도를 조기에 완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자 기사에 이 철도를 정부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온라인 서명운동도 펼쳐지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장래 검토 노선이 아니라 정말 신규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좀 지역구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주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국비 사업 95%를 해결하셨죠. 예. 네, 특히 영주 세계 인삼 엑스포 개최, 또 화장장 신축, 영주역 선상 육교와 철도 현안, 그리고 적십자병원 손실 보전 이 문제라든지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 지원 뭐 너무 많아서 제가 예. 나열하기가 힘든데 설명해 주시죠. 예,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는 원래 올해 9월, 10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코로나 때문에 예. 수년이 돼서 내년 이제 9월, 10월로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미뤄졌고요. 예. 예. 이 행사에 필요한 그 경비로 8억 원의 국비를 예산을 확보를 더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주역 선상육교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영주 역사가 생기면서 영주 시내가 이게 두 쪽으로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철도의 횡단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지역을 가려면 갈라진 지역을 가려면은 한 바퀴를 삥 둘러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참 불편하네요. 그래서 예. 이번에 그 역사를 신축하면서 그 예산을 85억을 증액을 해서 그걸 횡단하는 이제 선상 육교를 만듭니다. 그럼 양쪽이 이제 원활하게 연결되고 예.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 예, 너무 그리고 좋습니다. 또 첨단 기왕, 베어링. 뭐 열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예. 지금 영주에서 가는 이제 우리 중앙선 이 열차를 KTX 이음이라 그럽니다. 맞아요. 그렇게 돼 그렇죠. 있더라고요. 근데 이 KTX 이음이라는 명칭을 KTX라는 명칭 사실은 사용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 처음 이제 저희들이 예.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예. 이 열차 이름이 EMU 250, 260입니다. 그래서 이 열차 이름을 쓰겠다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KTX라는 명칭을 쓰기 위해서는 순간 구간 속도가 300km 이상이 나와야지 시속. 그래야지 KTX를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작용 요건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디 정해진 것도 없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정 안 되면은 KTX1, KTX2 이렇게라도 하자. 예.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예. KTX 이음이라는 명칭을 이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좀 궁금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랬군요.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 이제 작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를 했고요. 예. 영주시의회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경북개발공사와 경상북도 영주시가 MOU까지 지금 다 체결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요 사업이 잘 되려면은 이 산업 단지도 분양이 잘 돼야 되겠지만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 입주하는 기업들이 여기 들어오면 굉장히 편의성이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줘야지 이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어링 산업 제조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그다음에 또 고강도 경량 소재 시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이런 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차질 없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라면 이제 영주에 이제 적십자병원 주차장 확보한 그 11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와. 요 부분은 얘기가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작년에 그 대구에서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 그때 영주 적십자병원에서 대구 환자를 받았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동안에는 영주 시민들이 적십자병원 이용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손해가 28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에서 보전을 해준 것은 18억밖에 보전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이제 예결위에서 그 총리 상대로도 질의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상태로 질의를 해서 이 부분 중에 10억 원 중에서 4억 원은 일단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각종 장비나 이런 설비 같은 예산이 필요할 때 그때 우선 배려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억 원 이제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죠. 와, 정말 뭐 너무나 필요한 일들을 잘 차근차근 해 주셨습니다. 영주 지역에 관한 소식 쭉 들어봤는데요. 또 이제 울진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울진 같은 경우는 원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역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고요. 또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더해서 원자력 방제타운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울진 지역은 뭐니 해도 지금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울진 지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 산업 전체의 생태계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기술을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지금 고사위기에 처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 뭐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이 5천억에 달하는 그 부품을 제작해 놓고도 납품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하청업체 또 관련 업체들이 지금 부도가 속출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울진 지역의 피해를 보더라도 그 3, 4호기 건설을 이제 예상을 하고 원룸이라든지 식당 뭐 이렇게 쭉 지어놨던 부분들이 그 계획이 백지화가 되니까 모두 폐업해서 공가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액만 해도 지금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그 이 현 정권 하에서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뀌어서 다음 정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또 하나 떠오르는 문제가 이제
신한울 1, 2호기 문제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려고 하다 중단한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1, 2호기는 이미 완공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98%, 100%까지 거의 완공이 돼 있는데 네. 원래는 이 부분을 2018년, 2019년에 이제 운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이것이 각가지 이제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3년 이상 이제 끌어오면서 그 피해만 해도 또 경북도가 추산한 걸로 보면은 6조 6천억 원 이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한울 1, 2호기의 운영 허가를 빨리 하도록 하는 이 문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현장을 한번 점검을 했고 예. 그 안에 지금 방제 방제타운 말고 그 저 돔 거기도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지역의 얘기도 듣고 또 한수원 자체 얘기도 듣고 그래서 지금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방제타운은 이게 비상계획 구역이 예전에 10km였는데 이제 30km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방제타운을 30km 그 너머 지역에다가 이제 건설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거기는 이제 교육센터, 훈련센터, 그다음에 또 주민 대피 시설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울진 지역 소식 살펴봤고요. 또 의원님 봉화와 영양 지역 소식도 주요 사업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예, 먼저 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봉화에 이제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를 들어가려면 춘향면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춘향면에서 백두대간 수목원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아주 꾸불꾸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제 그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네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이제 국지도 계획이라는 것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게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작년 5월에 이 사업이 마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 이게 또 다시 또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뭐 국리를 하고 찾아본 결과 예. 이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여기를 찾아내서 여기에 춘향 가는 그 도로를 구조 개선하는 걸로 해서 두 군데를 넣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되면은 춘향 가는 도로 부분이 이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국립 이제 청소년 산림센터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백두대간 수목원 앞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숙박시설과 가족 숙박시설이 있는데 요거를 잘 지어서 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를 하면은 지역 주민들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립문화재 수리제로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종 이제 그 금강송 또는 춘향 뭐 사실 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그 궁궐이나 그 남대문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는 이런 그 재료를 생산하고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 사업도 법전면에 이제 진행 중인데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영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영양은 지금 이제 그 국립멸종위기 종보건센터 교육관 건립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수년에 걸쳐서 사수 끝에 이번에 이제 통과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전문가 교육도 하고 일반 시민 교육도 합니다. 근데 일반 시민 교육에 이제 관광 프로그램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비면, 영양면 수비면에 보면은 약 30헥타르 가량의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 숲을 명품 이제 힐링 공간으로 이제 바꾸자, 개발하자라는 것이 이제 제 공약이었고 이 부분도 이제 그 국토부 공모 사업에도 선정이 됐고 산림청 공모 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들어가는 진입로, 그다음에 안에 탐방로드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잘 이제 진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영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31번 국도 문제입니다. 예.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자라면 항상 걸리는 부분이 예비 타당성 조사 부분입니다. 현재 500억 이상 사업이 되고 300억 이상 국비가 들어가면은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예타 통과되지 그걸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4차선은 지금 도저히 지금 예타가 안 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선형을 개량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잘 해결된다라면은 영양의 31번 국도는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절반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함께 각 지역별 사업 성과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